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 일선 기자들이 흔히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에게 칼잡이라는 표현을, 닉네임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칼잡이라는 이 표현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무리한 수사를 잘한다는 사람으로도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법무부 오랜급 베테랑의 이력을 가졌던 조규원 과장의 억울함 사연을 듣고 과연 여기에 무리한 수사와 조작 수사를 할 정도의 탐닉했던 최모 검사, 이분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권력을 남용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 검찰을 보통 지금 검찰 동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것이 법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검찰은 누가 뭐래도 모두가 한 가족 제 식구라는 표현을 하지요. 이 수감자들을 감시하시던 교정직의 교도관이 억울하게, 예를 공명심에 불타는 어떤 그 검사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이렇게 고초를 겪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인데, 지금 저희가 그 과거에 언론에 나왔던 그 사연들을 한번 쭉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랬더니 이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흘렸던 피사질 공표라는 우리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게 나온 거니까 이미 그때 여기 관련되셨던 이 수의범 그 당시에 피의자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피의자가 된 겁니다. 전부가 다. 제가 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만 해도 공문서가 전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도에 근무했던 영등포 교도소에 가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제 근무 상황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보정기한 3년이 지나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 검사의 그 수사 기록에 보니까 제 인사기록 카드가 편철되어 있는데, 나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최 뇌물을 주기 시작한 날짜가 2008년 9월 1일부터입니다. 근데 참 다행하게도 인사기록 카드에 보니까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일주일간 법무연수원에서 관리자 리더십 과정 합숙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홍길동이 다니는데 분실수를 쓸 수도 없고,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영등포 교도 총과장실에서 뇌물을 받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극구 부인하고 그랬을 때 검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를 한 번만 봤어도 이 사람 말이 거짓이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확인을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검사가 그렇게 부실 수사를 하고 눈을 감은 채로 공소권을 남용을 할 정도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건재합니까? 이것은 최 검사가 직접 작성한 최 진술조서입니다. 최 금품을 제공했다는 총과장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다. 응? 그렇게 진술해놓고 저와는 생김새가 전혀 틀린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영등 2008년 당시 영등포 교도 총과장이었고,
그 사람한테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뿌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7회 조사 시에 최 검사가 영등포 교도소 직원 배치표를 내놓고 박 직원은 없다. 2008년 8월경에. 그리고 총과장은 이 사람이다 라고 조기엔 이름을 짚으니까 최는 얼굴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이름은 기억할 수 없다는 사람이 얼굴은 엉뚱한 박을 지적을 했었고 또 직원 배치표에 있는 조기현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맞다고 그때부터 나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딴 게 아니고 전부 최 검사가 직접 작성한 최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게 되면 고척동 관내인 구로에서 받아야 되는데 총과장에게 뇌물을 준 이후로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하고 입원 생활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총과장의 영향력이 협조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검사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면 최가 처음 뇌물을 준 9월 1일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순천향병원에서 윤를 만났다는 것이 최하 5번 이상 나옵니다. 최는 총과장에 뇌물을 9월 1일 날 줘가지고 윤가 수용자가 순천향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진술조서를 보면 5번 이상의 5회 이상을 벌써 순천향병원에서 만났다는 걸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총과장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순천향병원에 갔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벌써 거짓말입니다. 수사 전문가인 검사가 이런 것도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최 스스로 검사에게 제출한 본인의 예금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30만원, 40만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일시는 2008년 8월 26일부터 2009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40만원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몇천만원 뇌물을 줬다는 본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건 자기가 메모를 참고하고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작성해서 수사검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윤는 그때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윤 제 사람이 윤 일을 본다고 그 핑계로 윤 씨의 돈을 약 3억 6, 7천만 원을 가져다 써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윤을 면회 가서 나눈 대화입니다. 지금은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녹음이 되는데 검사가 아니면 이런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겠지요. 녹음 파일을 갖다가 전부 속기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만 해놓으면 뭐됩니까? 여기 보면은 최가 오늘 장관을 만나고 왔다. 어제는 청와대 수석 3사람을 만났다. 남부지검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공판부장도 인사배치를 했다. 형 집행정지가 검찰에서는 사인이 끝났고 장관 차관 결재만 남았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식밖에 주장을 안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뜯어다 쓰는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입니다. 통명심에 참고로 제가 여기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혐의를 받거나 누명을 쓰게 된 게 내가 무슨 하는 행동에 조그만 남들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말을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윤이라는 수용자를 자주 만난다거나 아니면 그 가족을 뭐 연락을 한다든가 저는 윤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딱 법정에서 증인 나왔을 때 한 번 봤고 그 전에는 본 적도 그 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열심히 근무한 죄밖에 없습니다. 종무과장으로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주의 진술조서를 보면 교정공무원 일단 특정한 사람들이 5명, 경찰관 3명 이렇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왜 검사는 이러한 상습 뇌물 공여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폴리바겐이나 있다 그래도 그것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한 것이지 이렇게 수많은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이 사람 저 사람 줬다고 주장하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다음 이 사람이 법정에 선 증언이 전부 위증이 드러나는데 왜 위증죄로도 수사를 안 했는지. 아니면 무고로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무고는 또 왜 수사를 안 했는지. 또 제가 수사검사를 중앙지검에 직무유기로 고소했을 때 중앙지검에서 각하처분을 했었는데 과연 검사가 아닌 딴 사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수집한 것도 있지만 수집된 증거를 자세히 살피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검사가 아니고 딴 공무원이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혐의 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이 검찰에서 했으니 힘이 궁금합니다. 공감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수사검사 반드시 응징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 무제네트워크에 주십시오. 어찌 저희 조과장 같은 분이 한 분이겠습니까? 언론의 감시도 필요합니다마는 국민의 올바른 법의식 그리고 분노하십시오. 분노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제 검찰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과 함께하고 해야지 공정한 법의 집행이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